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로그래밍 언어 심화 4주차 수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16 다차원 배열을 배워볼 건데 일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챕터 15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실습해 볼 수 있는 챕터이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굳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6으로 바로 넘어왔고요. 다차원 배열이라는 것을 배우게 될 건데 이거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일전에 학생들이 배운 1차원 배열을 차원만 늘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번 진행해 봅시다. 챕터 16-1 다차원 배열의 이해와 활용입니다. 제목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목이 2차원, 3차원 배열 오케이, 4차원, 5차원 배열 NO 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이란 게 물리적으로는 점은 0차원, 선은 1차원, 면은 2차원, 공간은 3차원, 공간 또는 볼륨은 3차원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거의 유사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적인 내용들을 조금 빗대어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1차원 배열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런 리스트 형태, 하나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1차원 배열을 우리는 이때까지 써왔고, 뒤에서 더 보여주겠지만, 이 1차원 배열을 이쪽으로 여러 개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1차원 배열, 하나의 1차원 배열, 이렇게 여러 개를 겹쳐가지고 만든 것이 2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금 보기에도, 그냥 그림으로 보기에도 1차원 배열은 선으로 되어 있고, 2차원 배열은 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물리적으로 알고 있는 그 2차원, 면과 같이 생긴 배열을 우리는 2차원 배열이라고 부를 겁니다. 근데 이 2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축적해가지고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의 1차원 배열, 하나의 1차원 배열, 하나의 1차원 배열. 또는 하나의 1차원 배열, 하나의 1차원 배열. 이런 식으로 뭉쳐가지고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리에서 3차원 배열이 그 공간 또는 볼륨인 것처럼 3차원의 배열도 지금 보는 것 같이 가로축과 세로축, 그러니까 2차원에서의 이 가로축과 세로축이 똑같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쪽 높이축이라고 부르는 요 또 새로운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3차원 배열을 구성을 합니다. 요거는 물리의 느낌을 접목시켜서 3차원 공간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얘는 2차원 배열을 이쪽 방향으로 누적시켜서 이렇게 겹쳐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1차원, 이건 2차원, 이건 3차원. 그 3차원 배열까지 지금 물리의 어떤 1, 2, 3차원의 그 개념과 엮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은 그 물리에서도 당연히 4차원, 5차원, 6차원, 9차원의 그 단위들이 있잖아요. 차원 단위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물리에서도 충분히 3차원 이상의 어떤 고차원을 표현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C 언어에서도 3차원 이상의 그 배열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2차원 배열까지 만드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고 3차원 배열은 그나마 조금 덜 쓰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편인데 4차원이나 5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쓰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앞으로 코딩을 할 때 배열을 다차원 배열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2차원 또는 3차원 배열 정도까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가능은 해요.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정도까지 복잡한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1차원 배열은 우리가 이때까지 써왔던 것처럼 array 1dim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고 int 4바이트짜리 int의 타입을 가진 데이터 형식을 가지고 있는 array는 이렇게 중괄호 하나를 가지고 안에 그 엘리멘트 요소의 개수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배열을 만들었죠. 요거랑 비슷하게 2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중괄호가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갑니다. 두 개가 들어가서 요거 첫 번째 있는 요곳은 이쪽 방향의 길이,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세로축, 얘는 가로축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수학에서 우리가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2차원 행렬이라고 하면은 딱 이렇게 생겼는데, 2차원 행렬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겼는데, 행렬할 때 그 순서가 행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행, 2행, 1열, 2열 이런 식으로 순서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것과 완전히 동일하게 이쪽 부분이 행, 이쪽 부분이 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5행, 이 아래쪽 방향으로 5줄이 만들어질 거다. 그리고 뒤에 있는 5 같은 경우에는 열, 5개의 가로축 방향으로 5개의 요소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한 차원 더 높여서, 그러니까 1차원에서 2차원을 높이는 게 단순히 뒤에 있는 이 중괄호 있는 이 부분이 추가된 것이라고 하면 당연히 3차원 배열은 이 2차원에서 한 개를 더 추가를 해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중괄호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로 선언을 하면 우리는 3차원 배열을 쓸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4차원 배열, 5차원 배열, 더 많은 배열, 더 많은 차원의 배열도 뒤에 중괄호의 그 숫자를 포함한 이 중괄호의 개수를 늘려가면서 4차원을 만들 수는 있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4차원, 5차원 같은 그런 고차원의 배열이 선언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냥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때 조금 뭐랄까 오히려 복잡하게 만드는, 오히려 이해를 힘들게 만드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해서 다차원은 한 2차원 또는 3차원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차원, 3차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많이 배워왔던 그 선, 면, 부피 이런 개념이랑 엮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이상의 차원들은 눈으로 보게끔 만들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다차원은 한 2, 3차원 정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차원의 배열을 만드는, 다차원의 배열을 의미하는 2차원 배열의 선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앞에서 설명했던 그것처럼 첫 번째로 여기 그러니까 그 배열의 그 타입, 그러니까 타입 그 종류, 예를 들면 얘가 인트형 배열이냐 아니면은 더블형 배열이냐 이런 것들을 선언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열의 이름, 그리고 배열의 세로 길이, 가로 길이, 그러니까 행열 이렇게 보면 되죠. 그래서 세로 길이의 개수, 그러니까 세로로 들어갈 요소의 개수, 그 다음에 가로로 들어갈 요소의 개수를 넣어주면은 2차원 배열이 선언이 됩니다. 1차원 배열에서 추가된 것은 요 뒤에는 이 중괄호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만약에 int array 1, 3, 4 이렇게 만들게 되면 세로축으로 3개의 요소가 들어가고 가로축으로 4개의 요소가 들어가는 요러한 1, 2, 3행, 1, 2, 3, 4열의 행렬, 그러니까 3x 4라 행렬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행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러니까 C 언어의 입장, 프로그래밍 언어 입장에서는 행렬이라기보다는 배열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3x 4 배열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만들게 되고, 만약에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요게 각각 하나의 칸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러한 칸을 접근하기 위해서, 이 행렬의 요 칸을 채우기 위해서는 요 칸의 인덱스 자체가 우리는 보통 0에서 시작하죠.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인덱스 자체가 0에서 시작하죠. 그래서 가로축으로 0, 세로축으로 0인 인덱스는 1행 1열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0, 1 같은 경우에는 1행 2열, 요기요. 그리고 1, 0 같은 경우는 2행 1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인덱스를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3x4의 행렬이, 그러니까 3x4의 배열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요소 같은 경우에는 2, 3의 인덱스를 집어넣어 주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요소를 접근할 수 있게 되겠죠. 방금 설명했던 거를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array2를 만들어 가지고 2, 6, 그러니까 세로축으로 2행, 그 다음에 가로축으로 그러니까 6열의 어떤 요소를 가지는 배열을 선언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두 줄, 그 다음에
가로축 방향으로 6열 이렇게 배치가 될 거고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0, 0부터 시작해서 0, 1, 0, 2 이런 식으로 열을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값을 바꿔가지고 1행에서 2행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거고요. 요거 밑에 있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일단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코딩을 하기 위해서 비주얼 C++ 넘어왔고요. 미리 솔루션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바로 코딩을 시작하도록 하죠. 우리가 지금 코딩해 볼 그 내용은 페이지 339페이지의 toDim array size.c라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 include부터 시작을 합시다. dir.h로 시작을 하고요. int main void 열고 닫고 int ALR1을 3x4의 배열로 만들었고요. ALR2를 7x9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printf 세로 3 가로 4는 %d /n 그 다음에 size of AR1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array1이라는 AR1이라는 배열이 얼마만큼 그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보고 싶은 겁니다. 세로 7 가로 9는 %d /n 그 다음에 size of AR2 return 0 이렇게 하고요. 디버깅을 해봅시다. 잠시만요. 요거 문제가 있네요. 일단 요거 문제가 있었고요. 네, 코딩은 제대로 된 것 같고, 그 학생들 중에 혹시 여기에 그 방금처럼 C 디버깅을 했는데 검은 화면이 떴다가 바로 사라지고 밑에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는 경우에 내가 그 기초 수업에서는 여기 디버그에 들어가서 그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하라고 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나도 지금 그 선택할 수 있는 그 옵션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키보드에 컨트롤 F5번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F5번을 눌러가지고 실행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세로가 3줄, 그죠? 세로가 3행, 그 다음에 가로로 4열인 하나의 배열을 만들었는데 그 크기가, 메모리 사이즈 크기가 48이라고 하네요. 왜 48이냐고 하면은 일단 칸 자체가 하나의 AR1의 칸 자체가 3 곱하기 4, 그래서 12개, 그죠? 12에 12개의 칸을 가지고 있고 이 array1이 int 4바이트짜리 행렬이 4바이트짜리 배열 데이터 형태로 되어 있는 배열이기 때문에 12 곱하기 4를 해서 48이 나오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7, 9, 63 그죠? 63을 곱하기 4를 하면은 252가 나오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거는 이 하나의 어레이가 가지고 되는 메모리의 사이즈를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PPT로 넘어왔고요. 2차원 배열 요소의 접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요 페이지는 어떤 거냐면은 아까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있죠. 요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중간에 여기 요 부분에 해당하는 요소들에 접근하는 방식 그걸 설명했던 것 그거를 요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페이지를 유형 만든 김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일단 int ALR 3이라고 하는 것은 3행 3열 그러니까 3x3의 배열을 만들어라 라는 그 명령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만든 다음에 배열을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ARR 0, 0 그러니까 첫 번째 열에다가 1을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명령을 넣으면은 원래는 처음에 이렇게 어레이 배열이 만들어지고 안에 자동으로 0이라는 값이 초기화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열 여기 요 칸에다가 1의 값을 이렇게 넣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0, 0이 아니라 0, 1
1이라는 인덱스를 주고 2라는 값을 넣으라고 하면은 얘는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여기 칸에다가 2라는 값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2, 그러니까 그 인덱스로 2 그리고 인덱스로 1인 위치에다가 5를 넣어주세요 라는 명령인데 이 2라는 것은 인덱스가 0, 1, 2 0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 행,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에 해당하는 칸에다가 5를 집어넣어 주세요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게 됩니다. 얘네들의 케이스를 일반화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n행 m열에 내가 예를 들면 여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1열 1행 3열이잖아요. 그래서 얘 n행 m열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n-1 m-1을 인덱스로 지정을 해서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왜 마이너스 1이냐고 하면은 C에서는 인덱스가 0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인덱스를 바꿔가지고 배열의 요소에다가 접근을 해서 값을 가지고 오든지 값을 집어넣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값을 집어넣는 것, 요것은 printf를 위해서 값을 뽑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2차원 배열 요소를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2차원 배열 요소에 접근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한번 코딩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가 코딩할 부분은 페이지 342페이지에 populresearch.c라는 것인데 여기 pop가 population, 그 인구수의 줄임말로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인구수를 조사하는 코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코딩을 한번 해보죠. include studio.h 시작하고요. int main void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 다음에 int 빌라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건가 봐요. 그래서 이해를 하기를 4층짜리 그리고 한 층당 방이 두 개인 집이 두 개인 어떤 빌라라는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int popul ij 이렇게 int형 그 인덱스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굳이 그 코드에는 그 한글로 되어 있는 주석이 있는데 요거는 굳이 쓰지 않을게요. 그냥 바로 코딩을 하죠. i는 0, 그 다음에 i는 4보다 작게끔, 그리고 i++ for j는 0, j는 2보다 작게끔 j++ 이런 식으로 두 개의 폼을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안에다가 집어넣을 것은 printf %d %d 호 인구수는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해주고요. i 플러스 1, j 플러스 1 이렇게 printf를 해줍니다. 그리고 scanf로 바로 넘어갑시다. %d 그 다음에 and 빌라 ij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빌라의 층별 인구수 출력하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for i는 0부터 i는 4 미만으로 그 다음에 i++ 해서 크기를 늘려주고요. 그 다음에 popul을 0부터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고 popul 플러스 빌라 i 0 그 다음에 popul 플러스 콜 빌라 i 1 그렇죠. 이렇게 코드를 짜주고요. printf %d층 인구수는 몇 개냐, 몇 명이냐, x 플러스 n 해주고 i 플러스 1 popul 이렇게 해줍시다. 그리고 가로 닫고요. 그리고 return 0를 하면은
우리가 코딩해야 될 부분은 끝났죠. 그런데 나도 정확하게 이 문제자가 어떤 의도로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값을 입력을 할 때는 포문을 두 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문을 두 개로 만들어서 i와 j를 각각 3부터 0부터 3까지, 그 다음에 0부터 1까지 바뀌도록 했는데, 밑에 있는 출력하는 부분은 왜 굳이 포문을 한 개만 썼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책에 있는 대로 일단 코딩을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고요. 대신에 요 두 개를, 그러니까 0부터 몇 호 1층에 예를 들면 i층에 1호, 2호에 있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바로도 하게끔, 그러니까 호수에 대해서는 포문을 돌리지 않고 층수에 대해서만 포문을 돌리게끔 코딩을 했습니다. 그리고 디버깅을 하고요. 이번엔 바로 뜨네요. 이제 책에 있는 실행 결과 있는 그쪽 있죠? 그것처럼 한번 해볼게요. 2, 4, 3, 5, 2, 6, 4, 3 했을 때 결국은 안 나오네요. 그럴 때는 다시 한번 컨트롤 F5 눌러가지고 다시 켜주고요. 2, 4, 3, 5, 2, 6, 4, 3 엔터 치면은 1층 6, 2층 8, 3층 8, 4층 7 그 책에 있는 내용 그대로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접근하는 방법도 스캔F를 위해서 스캔F로 값을 입력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한 값을 가지고 와서 어떤 값에 더해지는 방법, 그거까지 확인할 수 있는 예제였고요. 그러니까 배열 아래에 있는 배열에 저장된 값을 뽑아내는 방법, 그 다음에 배열에 값을 저장하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차원 배열의 메모리상 할당의 형태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일단 1차원 배열을 할 때 1차원 배열의 각각의 그 요소가 가지는 메모리 주소는 이렇게 쭉 뭉쳐가지고 0, 1, 2, 3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메모리 주소를 가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얘가 만약에 1차원 배열인데 이 배열이 인트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뒤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요 값이 4만큼씩 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이유는 하나의 배열 요소가 인트 4바이트짜리 4바이트의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값이 4바씩 증가를 하게끔 메모리 주소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 5번지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1차원의 메모리 주소 값은 정해졌는데, 과연 2차원에서의 메모리 주소 값은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정의가 되는지를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1차원 배열은 1차원 배열을 이렇게 세로로 본다고 칩시다.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가로쪽을 여러 개 모아가지고 하나의 2차원 배열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 것처럼, 요것과 비슷하게 1차원 배열에 대한 메모리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2차원 배열은 얘를 아래쪽에 겹쳐서 이런 식으로 값의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죠? 충분히.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 배열 자체가 1차원 배열을 계속 중첩이라기보다는 계속 겹쳐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메모리 주소도 겹쳐지는 느낌으로 이쪽 가로축 방향으로는 뒤에 있는 요 값이 바뀌고 세로축으로는 요 값이 바뀌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메모리 주소를 할당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굳이 코딩을 하지는 않을 건데 학생들이 한번 코딩을 해봐요. 그러면 메모리 주소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물론 여기와 완전하게 동일하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컴퓨터 상황이나 아니면 코딩하는 상황에 따라서 메모리 주소 값은 임의적으로 랜덤하게 쓰기 때문에 값은 다르게 나오겠지만,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이거죠. 지금 일단 포문을 지금 몇 번을 돌리냐고 하면은
3x 2짜리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 어레이 또는 배열을 만들어 놓고, 두 개의 포문을 돌렸죠. 이 두 개의 포문은 앞에 있는 인덱스와 뒤에 있는 인덱스를 바꿔가면서 포문을 돌게끔 만들어 놨는데, 그렇게 해서 쭉 해서 프린트F를 했더니, 4, 8, 그 다음에, 이 C라고 하는 거는 16진 수에서 10보다 위에 있는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C라고 표현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 2, 3, 4, 5, 6, 7, 8, 9 하고 우리가 10이라고 하는 것을 A, 그 다음에 11을 B, 12를 C라고 지칭을 하는데 4, 8, 얘가 12죠. 그죠? 10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넘어가는 거는 여기서 4를 더하면 16이 되는데 16이 되면은 2가 16신소에 있으니까 16이 되면은 이 앞에 게 0이 되고 요 앞에 있는 요게 한 개의 값이 더 증가가 되죠. 그래서 5, 5, 5 가다가 한 칸을 더 넘어와서 6으로 바뀌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0에서 다시 4가 더해져서 6, 4, 그 다음에 6, 8 이런 식으로 메모리의 주소가 할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학생들이 직접 이 부분을 코딩을 하더라도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딱 1차원, 그러니까 우리는 3x 2, 그러니까 3행 2열의 어떤 배열을 만들고 싶었는데 메모리 주소는 마치 1차원의 배열과 비슷하게 1차원의 배열과 똑같이 순서대로 쭉쭉쭉쭉쭉 이렇게 늘어나게끔 메모리 주소가 만들어졌죠.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이렇게 2차원의 배열이지만 실제 메모리 주소가 할당되는 것은 1차원의 배열처럼 주소가 할당된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다차원, 2차원 말고 3차원이든 4차원이든 그 더 고차원의 배열에서 똑같이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원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인데 이거는 초기화하는 방법, 그러니까 다차원 배열의 초기화 방법 중에 몇 가지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뭐랄까요? 요거는 코딩을 한번 해보죠. 코딩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왜냐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의 초기화 이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요거는 코딩을 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딩할 부분은 346페이지의 todim array init.c라는 부분입니다. 코딩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내용이 좀 기니까 조금 빠르게 코딩을 해보죠. 지금 책에 있는 내용이랑 똑같은 걸 코딩하긴 하는데 예를 들면 중괄호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편한 방식대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는 거라서 책에 있는 내용이랑 조금 다르게 생기긴 했습니다. 그거는 전혀 상관없어요. 이렇게 3개의 어레이를 만들어 줬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저걸 한번 해봅시다. 포문을 돌려가지고 어떻게 조기가 되는지 한번 봅시다.
책에는 좀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포문을 요 안쪽에 있는 포문에 대한 중괄호를 그냥 없애버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없애버렸고요. 방금처럼 써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포문이 될 것 같네요. 같이 해서 모든 코딩은 완료를 했습니다. 디버깅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뜨게 되는데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초기화가 됐네요.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직관적으로 딱 보이죠. 얘가 1행, 얘가 2행, 얘가 3행이라는 것을 딱 코드에서도 볼 수가 있고요. 얘랑 마찬가지로 그 코드의 결과를 보더라도 1행, 2행, 3행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3x3짜리 행렬이기 때문에 3x3짜리 행렬, 그러니까 총 9개의 배열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어레이이고요. 그쵸? 그 배열이고, 그 배열 요소에다가 각각 1, 2, 3, 4, 5, 6, 7, 8, 9, 9개의 값을 다 집어넣어줬고, 얘네들의 순서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6, 7, 8, 9 그대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값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어레이 1의 내용이고요. 어레이 2 같은 경우에는 9칸의 배열 요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9개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열에는 1개, 두 번째 열에는 2개, 세 번째 열에는 3개의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끔 코딩을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1이라는 값은 첫 번째 행의 제일 앞쪽 부분에 이렇게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3개가 돼도 되고 2개가 돼도 되고 1개가 돼도 되는데 지금 1개인 경우에는 가장 앞쪽을 기준으로 가장 앞쪽에 그 열을 기준으로 값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행에 4랑 5라는 값을 넣기 위해서는 제일 앞쪽부터 4, 5라는 값이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값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0의 값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행 같은 경우는 7, 8, 9 3개의 값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7, 8, 9라는 값이 들어가게 된 것이고요.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열 요소를 다 초기화하기 위해서 다 초기화하는데 사용할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런 식으로도 값을 그냥 뒤에 있는 값은 0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고 얘네들은 어차피 0이니까 굳이 내가 넣지 않아야지 초기화를 할 때 값을 넣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이렇게 초기화를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1, 2, 3, 4, 5, 6, 7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을 했고 얘를 딱히 행을 안 정하고 초기화를 했죠. 이렇게 했을 때는 순서대로 들어갑니다. 1, 2, 3, 4, 5, 6, 7까지 순서대로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8번째랑 9번째의 배열 요소에 들어가는 것은 여기에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0, 0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다 채워서 초기화를 해도 되고 다 채우지 않아도 되는데 다 채우지 않을 때는 이러한 방식도 있고 이렇게 해서 행 단위로는 잘라서 이렇게 초기화를 하는 경우도 있고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하되 나머지 0으로 들어갈 부분은 그냥 생략하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아예 그냥 하나의 그 1차원 배열처럼 초기화를 시키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쪽에서부터 차례차례 쌓여서 나간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PPT로 넘어왔고요. 이번에는 배열의 크기를 알려주지 않고 초기화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어레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시다. 2차원 어레이를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ARR이라는 그 이름을 붙여주고 8개의 어떤 값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요것과요, 얘와요, 앞에 봤었던 얘의 차이는 뭐냐면 얘는 똑같이 그냥 한 줄로 이렇게 초기화를 시킨 거긴 한데 얘는 3x3짜리 배열입니다라는 그 크기를 미리 정해준 것이고요. 얘는 정해주지 않은 겁니다. 이게 1차원 배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얘는 차원이 늘어나서 이렇게 중괄호가 이렇게 2개가 들어갔고 대신에 중괄호 안에 아무런 값도 집어넣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2차원 배열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한테 코드한테 알려주는데 2차원 배열이 몇 바이 몇인지에 대해서는 알려주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초기화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냥 일렬로 나열해서 초기화를 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코딩을 하면요, 분명 코드에서 에러가 뜰 겁니다. 왜냐하면 컴파일러는요, 그러니까 일단 얘를 보고 이번 어레이는 최소한 8개의 값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뒤에 더 있을 수도 있죠. 그냥 0으로 초기화하고 그러니까 0으로 초기화를 해야 되는 어떤 배열 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8개만 입력했을 수도 있으니까 적어도 배열 요소는 8개 이상이겠구나. 근데 안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얘가 몇 바이 몇 짜리 어레이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는 컴파일러가 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쨌든 엘리멘트가 8개라고 치고, 그러니까 모든 배열 요소를 다 초기화한다고 치고 배열 요소가 8개라고 치면은 8x1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1x8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4x2가 될 수도 있고요. 2x4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러는 에러를 내뱉을 겁니다. 얘네의 크기를 모르겠습니다라고. 그죠? 그렇게 내뱉을 건데 2차원 배열에서는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딱 결정이 되면 나머지 항에는 자동으로 결정이 되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8개짜리다. 그 배열 요소의 개수가 8개짜리다. 그리고 그 열의 개수가 2다. 그러면은 행의 개수는 당연히 4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열의 개수가 만약에 4다. 그러면 행의 개수는 2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정해주면 나머지 것들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정해주게 되는데 문제는 앞에 있는 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있는 두 번째 중괄호에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정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요 부분을 정해주게 되면은 코드가 인식을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요 부분에 대해서 얘는 적어도 이 어레이1은 열 방향으로, 그러니까 가로축 방향으로 4개의 배열 요소를 가지게 된다라고 알려주게 되면은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얘 원래 총 그 엘리멘트의 개수, 요소의 개수가 8개인데 열 방향으로 4개니까 당연히 행 방향으로는 2개겠지. 2개의 어떤 요소를 가지겠지. 라고 이해를 하고 자동으로 컴파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만약에 열의 방향으로 2개라고 하면은 행 방향으로 4개를 할당시켜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배열 크기를 완벽하게 그러니까 그 2차원 배열이니까 2개의 인덱스를 이용해서 딱 그 크기를 정할 필요는 없고 대신에 한 개만 딱 알려주고 초기화를 시켜주면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그 정해지지 않은 행 방향으로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정해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3차원 배열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이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는 그 다차원 배열의 시작인 2차원 배열의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3차원 배열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그냥 1차원에서 2차원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2차원을 3차원으로 확장시켰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3차원 배열의 논리적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하죠?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깔 육면체의 육면에 색깔을 완벽하게 동일하게 맞추는 그런 퍼즐 같은 거 뭔지 알죠? 요런 건데, 생긴 거, 3차원 배열의 구조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 배열은요, 그냥 예를 들면 얘가 3x3x3짜리의 3차원 배열인데, 2차원 배열 3x3짜리는 그냥 요거 하나, 요 묶음 하나를 고려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2차원 배열을 3차원 배열로 차원을 하나 더 늘리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겹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겹쳐가지고 2차원 배열을 3칸, 2차원 배열을 3개를 중첩시키면 3x3x3의 3차원 배열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중괄호가 3개씩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내가 굳이 코딩하지는 않을게요. 앞에서 봤었던 2차원 배열 있잖아요. 그거를 3차원으로 확장했을 뿐이고, 예를 들면은 array 1 같은 경우에는 인테저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2 곱하기 3 곱하기 4 하면은 24죠. 그죠? 24고 인트형이기 때문에 메모리 차지하고 있는 공간 4바이트를 곱해가지고 96. 그쵸? 이 array 1의 크기, 이 array 1이 메모리를 차지하고 있는 그 용량은 96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리고 더블이란 것이 8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 곱하면 25고요.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곱하면 40이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곱하면 1000이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뭐냐면은 3차원 배열 같은 경우에도 1차원 배열이랑 2차원 배열과 마찬가지로 이 사이즈의 크기는 그냥 1차원 배열처럼 고려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앞에서 어디서 봤었죠? 어디서 봤었냐면 요거요. 요거 코딩에서 볼 때 그거랑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근데 차원만 한 차원이 더 늘어났다고 생각하면 돼요. 요 두 개를 정리를 한 게 요쪽 부분인데, 방금까지 말로 설명했던 내용이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2차원 배열의 선언과 접근이라고 해서 아마 마지막 본 챕터 16의 마지막 예제일 겁니다. 요것만 예제를 풀고 나면은 마무리가 되니까 요거를 한번 코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시 비주얼 C++ 로 넘어왔고요. 지금 우리가 코딩할 부분은 351페이지의 3dim array access.c라는 부분입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그냥 코딩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네, 이렇게 하면 모든 엘리멘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엘리멘트 개수가 좀 크긴 크죠. 많긴 많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초기화까지 했습니다. 초기화하는 방법은 2차원에서 했던 거랑 완벽하게 동일하고요. 다만 중괄호를 한 개를 더 써서 이렇게 괄호 한 개를 더 써가지고 3차원 그 높이 방향 또는 길이 방향, 그러니까 행과 열 말고 그 수직한 방향으로도 한 축을 더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기화 다 했고요. 그 다음에 포문을 돌려봅시다. 포문을 어떻게 돌리냐? i는 0, i는 3부터 i 플러스 플러스.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썼네요. i는 0, j는 1, min 플러스 이퀄 레코드 0 i j printf a 그룹 전체 평균은 반드시 n 더블 minSU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앞에 있는 요거 있죠.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앞에 있는 이 값들 있죠. 얘네들 값은 지금 인트형 변수이기 때문에 인트형 그 데이터 타입으로 만들어진 배열이기 때문에 각각 인테저의 값입니다. 그죠? 인테저의 값이고 근데 예를 들면 70을 6으로 나누면요. 이 6이란 건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일단 제일 첫 번째 있는 이 인덱스는 0으로 고정이 되어 있죠. 0으로 고정이 되어 있고 뒤에 i와 j만 바뀌게 되는데 i와 j의 인덱스가 총 3이고 2니까 3 곱하기 2 하면 6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문제 입력해서 설명을 하면은 제일 첫 번째 반에 있는 6명의 그 값의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70, 80, 94, 90, 70, 85의 평균을 구할 건데 얘네들을 이런 식으로 그 민이라는 값이 그 평균 값을 뜻하는 것인데 0으로 그냥 초기화를 한 다음에 안에 있는 값을 다 더하고 6명의 그 인원수로 나누게 되면 한 명당의 평균 점수가 나오겠죠. 그렇죠? A 학급에 한 명당의 평균 점수가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가 민이라는 값도 지금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고 6이라는 값 정수로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70점을 6으로 나누게 되면은 걔는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오죠. 소수점이 붙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 뒤에 있는 얘네들의 값을 실수 값으로 표현하고 수실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앞에 괄호 열고 더블 괄호 닫고 요 텀이 이러한 그 표현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뒤에 있는 값의 결과가 인테저로 그 계산이 되더라도 실수, 그러니까 더블형 실수로 만들어 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코딩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B학급이랑 C학급이 내용이 있기는 한데 요거를 굳이 요거 하면 되겠네요. 그냥 요 부분만 복사해서 하면 되겠네요.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신에 요거를 1로 바꾸면 되죠. 이렇게 바꾸고 A학급이 아니라 B학급으로 이렇게 바꾸면은 코드가 됩니다. 코드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2, 그 다음에 C학급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이렇게 만들고 return 0까지 해가지고 코드를 완성을 했습니다. 자, 디버그를 하고요. 실패를 했는데 어디냐면은 6번째 라인 1, 2, 3, 4, 5, 6 이쪽 부분이라는 건데 여기 있네요. 여기에 초괄호가 아니라 중괄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중괄호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다 괜찮고 자 해보면은 네 디버깅이 됐고
컨트롤 F를 눌러가지고 열어보면은 지금 뭔가가 이상하죠. 책에 나와 있는 거는 A학급 평균은 81.5, 그렇죠? 그리고 B학급 평균형, C학급 평균이 100점 이하가 돼야 되는데 더 값이 커졌죠. 그리고 값이 여기서 이만큼 여기서 여기까지 커지고 여기서까지 다시 커지고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고 있냐면은 이 민이라는 변수 있죠. 이 민이라는 변수를 초기화를 해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A 학급에 대해서는 위에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0으로 초기화를 했기 때문에 민이라는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계속 중첩시켜 가지고 값을 더하고 그 값을 6으로 나눠 가지고 평균을 내도 상관이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그때 그 민 값이 0으로 다시 초기화가 되지 않고 어떠한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B반에 대한 어떤 점수를 중첩을 시키면은 원래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중첩을 시킨 다음에 6으로 나눠줘야 그게 평균인데 0으로 지금 초기화를 다시 안 시켜줬기 때문에 값이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미는 0,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미는 0이라는 초기화를 해줘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F를 눌러보면은 책에 있는 것처럼 81.5, 83.3333, 그 다음에 9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차원의 어레이를 쓰면 됩니다. 3차원의 어레이 지금 이렇게 초기화하기가 되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조금 유의해서 쓰면 되고 그냥 이렇게 쓰기 싫으면요. 그냥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그냥 저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지 않고 예를 들면 0은 70, 그 다음에 코드 001은 80 이런 식으로 난 초기화를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되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냥 이런 식으로 초기화를 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거는 학생들의 스타일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학생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3차원 어레이, 3차원 배열까지 다뤄봤고요. 여기까지가 챕터 16의 끝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었던 내용들 잘 상기를 해서 과제를 풀어보고 잘 이 다차원 배열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